인사 어떻게 할까요? 저번에 했던 것처럼? 아니야, 이런 거 해야 돼요. 맞아요. 본의아니처럼. 락서와 공백의 부키타카. 여러분 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백입니다. 이렇게 우리 두 번째 부키타카 시간이 왔네요. 맞습니다. 진짜 못하는 줄 알았는데요, 이제. 다시는 못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주제를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볼까요? 얘기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듣고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또 저번에 승자였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굳은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보고해보세요. 일단 다리 꼬던 거 풀었거든요. 정중한 태도로 보고해주시면 무릎 꿇고 돼요. 혹시 할까요? 공백님,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잠깐 끝말미에 소개를 해드렸지만 가을에 맞춘 약간의 그 달달하고 씁쓸한 사랑 이야기, 프랑스와즈 사강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건데요. 이것만이 아니라 사실 조금 더 구체적인 주제로는 이 작품 속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두 명이 있잖아요. 로제와 시몽. 과연 그 둘 중에 어떤 남자가 그나마 괜찮은 놈인가를 한번 이제 겨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제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상형관을 좀 엿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연애와 관련된 이상형... 지금 제 취향을 바꾸시는 건가요? 작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볼까 봐요. 좋아요, 좋아요. 일단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죠? 그럴까요? 이 작가 프랑스와즈 사강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민음사 전집 사시면 뒤에 작가 사진이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작가 사진이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나이가 들었을 때 사진이에요. 이거 사진 보시고 얼핏 보면 남성분 같아요. 그래서 사강을 남성분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성 작가입니다. 젊었을 때 진짜 굉장한 미인이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진짜 남성 작가로 착각할 수 있지 싶긴 한데 보면 근데 아무리 봐도 여성분이신데 진짜 사강 옛날 사진 보면은 되게 너무 이쁘잖아요. 예뻐요. 이렇게 너무 사랑스러운 그쵸?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 아멜리의 주인공 같지 않아요? 참고로 약간 여기서 또 계속 TMI 시작되는데 여기 있는 고양이 있잖아요. 이름 뭔지 아세요? 몰라요. 브람스. 첫 번째 프랑스와즈 사강은 1935년생이고요. 69세의 나이로 타계하는데 그때가 2004년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저거 좀 놀랐어요. 생각보다 되게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약간 우리가 고전이라고 하니까 느낌으로는 거의 한 19세기 중반이나 아무리 늦어도 후반쯤에 죽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때 2000년대에 이제 사망을 하셨습니다. 이게 민음사 고전으로 나오면 뭔가 굉장히 오래됐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문학 시리즈가 사실 고전문학 시리즈가 아닌데 이 세계문학인데 그냥 고전으로 우리가 인식을 많이 하게 되니까 생각보다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본명이 있다는 것도 혹시 아시나요? 그럼요. 아까 프랑스와즈 쿠아레 맞습니다. 본명입니다. 프랑스와즈 쿠아레. 본명을 개인적인 사정으로 쓰지를 못했죠, 소설에서. 맞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이 사연도? 그 사연과 관련해서는 이제 프랑스와즈 사강이 처음 데뷔작이 18살 때인가 그랬어요. 그때 슬픔이와 안녕이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했었는데 공백님이 지금 갖고 계신 이 책 작품이죠. 슬픔이와 안녕. 이번에 아랫대에서 번역이 새로 나온 책이기도 합니다. 봉줄 트리티스인가라고 하는 슬픔이와 안녕으로 이제 데뷔를 했었는데 당시에 내용이 좀 충격적인 편이었어요. 왜냐면은 성적 묘사들도 조금 있는 편이기도 했고 여자 주인공이 17살의 소녀였는데 그 소녀가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 아버지와의 어떤 가정의 관계들이 일반적인 전통적인 가족의 관계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서 좀 충격적이긴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원래 부유한 가정이기도 했던 가문이었던 이 아버지가 계약 당시에 출판사에게 요구하기를 본명은 쓰지 말아달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필명으로 쓰게 됐죠. 맞습니다. 이 사강 어디에 나오는지 아시죠? 그럼요. 이 사강이라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지만 아마도 읽어보신 분들은 별로 없을 그 소설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의 이름입니다. 사강, 거기서 따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름을 사강. 그렇죠. 사강 공주에서 따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사강이 자신의 필명을 따왔다는 게 저는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읽으면서 느끼는데 다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와우. 사강이 별명이 있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그래요? 사강의 별명이 그 프랑스 문단 내에서 A Charming Little Monster였어요. 맞아요. 매력적인 작은 괴물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죠. 이거를 프랑스와즈 이제 모리악이라고 하는
역시나 이 프랑스 문단에서 엄청 유명한 작가 모리악이 붙여준 이름이기도 하죠. 음. 왜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아무래도 문단에 데뷔했을 당시 너무 충격적이었고 또 굉장히 또 나이가 어렸고 문학적인 것 외에도 굉장히 외부적인 또 스캔들이나 사연이 맞아요, 많았거든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는 이 별명 외에도 거의 문단계 샤넬이라 불렸다고 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파급력이 높은 약간 플렉스였다 그런, 요즘 말로 하면. 그런 맞습니다. 그러니까 Charming Little Monster라고 할 때는 뒤에 앞에 Charming 같은 경우는 그녀의 어떤 삶이라든지 또 이제 워낙 글 자체가 매력적이니까 그쵸? 맞아요. 이 charming이라는 단어가 붙었을 거라 생각하고 반대의 의미로 Little Monster라는 거는 약간 악동 같은 이미지. 맞아요. 확실히 사강은 악동 같은 이미지가 되게 강했거든요. 워낙 삶이 문제적이었으니까. 한번 얘기 나온 김에 삶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큰 이슈들이 있었는지. 일단은 말년이 굉장히 힘들었죠. 금전적인 문제도 있었고 마약 문제도 있었고 굉장히 잦은 연애 동성, 이성을 가리지 않는 연애를 또 했었고 심지어 결혼도 2번 했었습니다. 맞아요. 결혼도 2번 했고 했었어요. 스피드 광이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엄청난 스포츠카들을 계속 몰고 정말 뭐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들도 당했었고 맞아요. 굉장히 굴곡이 많더라고요, 삶에. 그죠? 대표적인 사건으로 1957년에 말씀하신 에스터 마틴을 몰다가 사고가 당해서 그때 당시에 얼마나 심각했냐면은 미리 부고 기사가 났었어요. 신문에. 부고 맞아요, 기사가 날 맞아요. 정도로 코마 상태에 빠져서 거의 죽었다라고 했는데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긴 했죠. 그쵸. 근데 회복을 하면서 이제 치료 과정에서 모르핀 맞아요. 투여하면서 그 이후에 마약을 조금 더 의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사강 하면 항상 이제 위스키, 담배, 마약이 생각나긴 해요. 도박도. 도박도 생각나죠. 근데 비단 사강의 어떤 이런 행보들은 나이 들어서만 발생한 건 아니었어요. 그쵸. 아주 어렸을 사실, 때부터. 학창 시절부터 하더라고요. 그랬습니다. 혹시 학창 시절에 사강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저는 그 얘기만 들었어요. 소르본 대학 첫 입학 시험에서 낙제한 이야기. 그 정도만 들었어요. 저는 그건 몰랐는데. 아, 그래요? 저는 그 이제 얘기만 들었네요. 약간 이제 고등학교 시절로 가서 사강이 2번 퇴학을 당해요. 무려 2번이나 퇴학을. 여러분들 인생에 한 번도 퇴학당하기 힘든 일인데 무려 2번이나 퇴학을 당하는데 첫 번째 학교에서는 이제 약간 신학교에 가까운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신앙심의 부족이라는 이유로 먼저 퇴학을 당하고 두 번째 학교에서는 역시나 몰리에르라는 작가의 흉상이 있었는데 그거를 실로 묶어서 천장에 매달아요. 그래서 2번째 퇴학을 당합니다. 어쨌든 이제 확실히 정상은 아니었다. 맞습니다. 사강은 정말 작가만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스펙타클한 인생이었던 것 같죠. 그죠. 그 부분만 봐도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다. 정신 세계가. 그렇다. 아니 도대체 누가 흉상을 그러니까 실로 왜? 매달아서 왜 한마디로 그 교수형 같은 거잖아요. 너무 진짜 정말 독특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제 사강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좀 안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아요. 그죠? 그쵸. 그렇지만 굉장히 천재적인 작가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맞아요. 사강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굵직한 이야기만 잠깐 해봤고 이번에는 저희가 오늘 다룰 이 책 이제 제목부터 시작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저번 예고편에서도 강조를 했지만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점세개 그죠? 작가가 이게 물음표를 붙이지 말고 이렇게 점 3개로 끝내달라고 또 따로 이야기도 했었다고 해요. 그만큼 이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점점점으로 끝내야 했을까요? 물음표가 아니고 사실 작중 내에서 이 표현이 나오는 게 시몽이 그쵸. 폴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브람스를 좋아하냐고 묻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맞습니다.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물음이 아니라 바람에 가깝다. 좋아해달라. 좋아해달라.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분명히 시몽이 폴에게 이 문장을 써서 편지를 보낼 때는 그때는 물음표가 붙어 있거든요. 편지에는. 그쵸. 근데 이게 제목으로 나오면서는 없단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폴이 이 질문을 계속 곱씹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내가 브람스를 좋아하나 이러면서 그렇게 곱씹는 그 느낌이 아닐까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시몽의 입장에서 보느냐 폴의 입장에서 그쵸. 보느냐에 따라서 제목의 어떤 그 뉘앙스 기분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근데 사실 이 질문이 왜 하필 브람스였냐도 조금 궁금하지 그러니까요. 않으세요? 이거 저도 몰랐는데 프랑스인들이 브람스를 좋아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해요. 제로일 정도로? 굉장히 드물대요.
어쨌든 우리가 사실로 당시에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는 브람스를 좋아하는 이 프랑스인들이 별로 많지 않았다. 안 그러니까 왔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클래식 이런 공연 같은 데 초대할 때에도 브람스면은 맞아. 먼저 물어봐야 될 정도로 좋아하시냐고. 혹시 브람스인데 괜찮으시냐? 라고 할 정도로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고 해요. 사실 이 부분이 좀 의미심장한 부분들이 브람스의 삶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람스 역시도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맞아요. 그쵸, 여성을 사랑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시몽이 이 작중 내에서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고 이 폴에게 묻는 장면들은 그런 의미에서 시몽 입장에서 더더욱 본인을 사랑해달라고 브람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감정이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죠. 맞아요. 개인적으로 이 표지도 한번 언급 꼭 하고 싶어요. 이거 샤갈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 샤갈 그림 되게 잘 넣었다고 생각했거든요. 1915년 작품 마르크 샤갈의 생일이라는 작품이군요.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샤갈이 그리는 그런 환상적이고 좀 아름다운 순간들이 약간 시몽의 입장에서 약간 이런 기분이 아니었을까. 시몽의 입장에서 폴을 만날 때 그런 생각 좀 많이 했어요. 그렇게 보니까 더더욱 약간 달달한 느낌이 좀 있네요, 확실히. 그래서 이 표지 잘 넣었다, 굉장히 잘 어울린다. 맞아요. 이 작품 이야기하실 때 이 표지가 마음에 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잘 미능사가 어울려요. 대체적으로 항상 이런 약간 이 명화들을 그쵸, 항상 맞아요. 표지로 삼는데 이 브람스는 되게 찰떡인 느낌? 진짜 찰떡이에요. 책만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면 지금 락서님이랑 저랑 둘 다 여기 이렇게 막 찢어지기 이게 시작했거든요. 저 이렇게 펼쳐서 읽지 않는데 진짜 잘 찢어져요, 얘네. 얘네라고 하면 안 되나? 죄송합니다. 대략적인 줄거리라도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그쵸. 줄거리에 대한 이야기 해봐야겠죠. 사실 줄거리는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을 정도로 줄거리 자체는 뭐가 별로 없어요. 그죠? 간단하죠. 되게 간단합니다. 맞아, 그냥 맞아요. 한마디로 하면 삼각관계. 인물을 좀 소개해드리면은 폴이라는 여자가 있죠. 그죠? 맞죠. 폴이 몇 살이죠? 39이었나요? 그쵸. 39살이죠. 아마 39살의 아직 미혼 여성이고요. 맞습니다. 이 여성에게는 애인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누구죠? 로제라는 그쵸. 남자죠. 로제라는 남자가 있죠. 근데 이 로제의 나이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안 다만 나왔던 것 같아요. 폴보다 연상인 점은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긴 하죠. 맞습니다. 이 둘은 꽤 오랜 기간 사귀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인가 한 남자가 나타나죠. 바로 시몽입니다. 이때 시몽의 나이가 25이었죠. 그렇죠. 25의 남자 시몽이 나타나서 폴에게 정말 적극적인 대시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마침 로제랑 폴이 굉장히 번태로운 상황이었거든요. 맞아요. 오랜 연애 기간에서 맞아요. 폴의 잦은 바람으로 인해서 아니 로제의 잦은 바람. 죄송합니다. 로제의 잦은 바람으로 맞아요. 인해서 이제 사이가 조금 소원해진 상태에서 그 부분을 시몽이 딱 들어오게 된 거죠. 간단하게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삼각관계예요. 우리가 흔히 맞아요. 생각하는 여자 하나에 남자 둘, 그렇죠. 그리고 남자도 이제 나이 연상의 남자, 그렇죠. 그리고 연하의 남자. 그래서 저희가 주제를 정하지 않았겠습니까? 맞아요. 연상의 로제냐, 오래 사귄 연인, 연상의 로제, 혹은 방금 나에게 대시하기 시작한 연하의 시몽이냐, 이것을 놓고 저희가 이제 갑론을박을 한번 펼쳐 볼 텐데요. 누구를 지지하시죠? 저는 로제 쪽입니다. 왜 로제를 하게 됐죠? 제가 로제를 하게 된 이유는요, 제 의사와는 크게 상관이 없었고요. 맞아요. 왜냐면 제가 시몽을 하고 싶었거든요. 공백님이 맞아요. 아주 시몽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자연스럽게 맞아. 로제를 맡게 그래서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시몽을 좋아했다기보다는 로제가 너무 싫었어요. 나는 로제가 너무 싫어. 저는 근데 약간 그 부분이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공백님의 이 프로필 화면이라든지 핸드폰 배경 화면 같은 거 아직 못 보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공백님은 약간의 얼빠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근데 이 작중에서 시몽이 엄청난 미남으로 나오죠. 엄청난 미남으로 나오죠. 그것도 한몫했어요. 잘생긴 게 좋은 거죠. 안목이 되게 큰 거 아닌가요? 그게 한 80% 이상 아닌가요? 이 작품과 상관없이 저의 경우에는 저는 연상이 좋아요. 연상을 너무 좋아하고 나이차가 많을수록 좋거든요. 진짜 남성분이 저보다 막 띠동갑 이상 차이가 나면 좋아요. 저는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진짜요? 좋고. 약간 그 6.25 참전하시고 6.25를 왜 참전하냐고. 탤런트 지지니 씨. 약간 이런 느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40대 이후에 그런 느낌을 되게 좋아하고 저는 연하를 너무 싫어하거든요. 너무 싫어요. 근데 그런데 그 모든 걸 이겨내는 얼빠.
그래서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긴 하지만 공백님이 그쵸. 심각한 얼빠이신 관계로 이 시몽을 선택을 하셨고 그렇습니다. 사실 단순히 시몽이 잘생긴 건 아니죠. 거기에다 14살이 어리지 않겠습니까? 20대 중반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대충. 생각하면 내가 지금 14살 어린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요. 사실은 범죄잖아요. 몇 살이에요 진짜? 범죄예요? 그 정도로 전 연하를 싫어하는데 아니 시몽 편이 싫으면서 근데 이 작품에서는 저는 무조건 시몽 편이고 로제 너무 싫어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아마 이거 보시는 모든 여성분들 로제 다 싫으실걸요? 사실 뭐 제가 로제를 맡긴 했지만 저도 로제가 그렇게 좋은 인간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아니 너무 그래도 어쨌든 이야기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먼저 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봅시다. 폴이라는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이게 폴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책의 첫 장을 보면은 대충 이 폴이 느끼는 감정이나 폴의 캐릭터가 대충 나온다고 생각해요. 이게 낭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약간 최대한 어디까지 자신이 낼 읽어야 수 될까요? 있는 감미로운 목소리로. 아니요. 읽어주세요 빨리. 저는 오늘 굳은 일 하지 않아요. 아시죠? 그래도 폴이 여자니까. 아니에요. 읽어주세요. 빨리 읽어주세요. 폴이 여자. 아니. 폴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폴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런 경우 흔히 갖게 마련인 신랄함이나 당혹감이 아니라 조심성에 가까운 차분함을 가지고 좌절로 얼룩진 거울 속의 얼굴을 39회로 나누어 보았다. 차분한 편이고 맞아요. 사색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나 여기에서 나온 이 거울을 보면서 39회로 나누어 본다는 부분에서는 자신의 나이를 많이 의식하고 있기도 한 캐릭터이지 않을까 맞아요.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차분한 캐릭터고 그때 이 첫 장면에서 또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거울을 보면서 로제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폴이 계속하는 일이에요. 로제가 로제를 연락 항상 오기를 기다리는 일. 맞아요. 계속 기다린단 말이에요, 로제를. 그게 딱 이 첫 장 딱 요 줄에 정확하게 다 나와 있어서 저는 맞아요. 폴을 설명할 때는 요 첫 장이면은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이 폴이라는 캐릭터가 어때 외향적인 것들을 보면은 되게 커리어 우먼이잖아요. 그쵸. 자기의 직업을 딱 갖고 있고 일도 열심히 하면서 그쵸. 아름답고 또 맞아요. 아름답고 자신의 어떤 외적인 것도 꾸밀 줄 알고 맞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내적으로 좀 들여다보면은 항상 로제를 기다리고 맞아요. 거울을 보면서 이제 39회로 나누어 보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다소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인물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지금 현재 권태로운 상황이기도 하고. 맞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자존감을 완벽하게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없거든요? 잘라줘야 돼요 이거. 근데 그런 면에서 로제랑 오랜 시간 연애를 해오면서 폴의 자존감? 어떤 그런 면들을 많이 갉아먹은 것이 아닌가. 폴이라는 캐릭터를 그럼 마음에는 드세요?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폴이라는 캐릭터에 100% 공감해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면 그래요? 저도 이제 30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여자로서 30이 넘어가고 있으면 이미 이런 넘지 생각들을 오케이. 정말 혼나볼래? 폴이 느끼는 로제에 대한 감정도 공감을 할 수 있고 시몽에 대한 감정도 공감을 할 수 있고 본인이 느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권태나 어려움들, 우울감들 다 공감해요. 100%. 그래요. 약간은 근데 수동적인 부분들이 있긴 하잖아요. 답답한 그렇죠. 모습들이 특히나 맞아요. 이 로제가 그런 행동을 함에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로제를 따른다는 면에서 사실 현대적인 시각에서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커리어 우먼이라서 뭔가 아주 현대적인 여성 같지만 내적으로는 전형적인 약간 보수적인 느낌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저는 약간 궁금했어요. 이게 아무리 우리가 요즘에는 남녀가 뭐 차별이 없다 혹은 뭐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이 작품이 물론 오래된 작품이죠. 그렇게 최근 작품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특히나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여성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에 대한 그 자의식도 되게 많이 차이가 나고 남성들도 물론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신의 나이를 인식하기는 되지만 그냥 뭐 39에 그렇게 크게 느끼진 않는 것 같거든요, 상대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이 얘기를 이 작품에서 이제 로제도 간접적으로 언급을 하지만 나이 많은 남자와 어린 여자가 만났을 때는 되게 굉장히 일반적으로 취급이 돼요, 이게. 근데 나이가 많은 여자랑 어린 남자가 만났을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시선이 쏠리기도 쏠리고 조금 더 곱지 않은 느낌? 그런 느낌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 살짝 아주
아주 살짝 언급을 해요. 근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뭐 시대를 떠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으로서 나이 든 여성으로서의 어려움. 저는 한편으로는 그게 약간 차별적인 시선이긴 하지만 맞아요. 그냥 그런 것들을 제하더라도 우리가 언제나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을 볼 때 그 낯선 감정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역사적으로 맞아. 항상 남자가 나이가 많아온 경우가 되게 많아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보는 여기 소설 내부 속의 어떤 시선들도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평소에 보지 못한 그렇죠.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 여자와 연하의 남자라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니까 그 맞아요. 눈빛을 한번 보내게 되고 저는 그 부분에서는 폴이 되게 거기에 되게 자의식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상처를 많이 받을 맞아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연하를 만나도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연상연하 커플들 중에서도 여성분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내가 남자친구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면 어떡하지? 이거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시선이지만 굉장히 연민을 느끼긴 해요. 이게 좀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내가 나이가 무슨 상관이 하면서 막 그렇게 해도 이게 한 번이라도 자기 마음속에 씨앗이 딱 싹 터버려서 맞아. 내가 나이가 많은 게 조금 그렇다고 느껴지는 순간부터는 거의 되돌릴 수가 없다고 해야 되나? 나도 한번 그럴 것 시작하면. 같아. 로제가 먼저 등장하니까 로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그러면? 그쵸. 로제 어떤 사람이죠? 로제는 일단 단적으로 말해서는 바람둥이입니다. 진짜 싫어요. 로제는 이제 작품 내에서도 바람을 계속 피워요. 이 부분이 좀 많은 여성분들에게 뭐 다른 남성분들에게도 그렇고 많이 반감을 사는 것 같아요. 저는 로제를 제가 싫다고 생각했던 첫 번째 이유는 물론 바람둥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둥이인데 내가 새로 만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존중이라는 게 없고 그냥 이 여자는 원래 저급한 여자고 그래서 나도 그냥 한 번 만나고 마는 거고 너는 어차피 내가 너랑 하룻밤을 보내긴 하지만 어차피 내 사랑은 폴이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기 편만대로 생각한다고 할까요? 근데 전통적인 약간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많이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약간 좀 그렇죠. 약간 우리 노래로 하면은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처럼 내가 바람 펴도 너는 절대 피지 마. 왜 이래? 약간 근데 이러한 서사가 사실 저 갑자기 떠올랐는데 비단 이런 작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표적으로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도 비슷하게 맞아요. 볼 수 있어요. 토마시와 테레사라는 주인공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항상 토마시는 되게 가볍게 맞아. 여러 여성들을 만나고 다니고 테레사는 되게 이제 토마시를 사랑하면서 약간 무거운 느낌 항상 거기서도 이 가벼움과 무거움에 대한 대비가 나오는데 그거를 그대로 적용하면은 이 작품 내에서 폴은 무거운 편이고 로제는 되게 가벼운 편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물론 로제를 좋아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바람을 옹호하거나 뭐 이런 방종을 옹호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로제의 캐릭터를 좀 더 연구해 보자면은 로제는 조금 얽매여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거부감을 느끼는 인물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가벼움을 필요로 하는 인물이고 그러나 가장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의 말뚝 정도는 있는 약간 마당에 묶어놓은 개 같은 느낌이라고 하나? 혹은 마당에 풀어놓은 개 같은 느낌? 개 같은 느낌이라는 게 좀 이상하네. 돌아올 집은 있어. 하지만 내가 언제든 나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을 원하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속박될수록 싫어하고 그래서 작중에 외도를 할 때 그 여자가 나에게 개입하려는 느낌이 드는 순간 그 여자와 헤어지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로제라는 캐릭터를 이해하자면은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니 자유롭고 싶으면 혼자 살아야지. 사람이 원래 이율배반적이니까 이 부분에서 당연히 로제도 이율배반적인 맞아요. 거죠. 자신의 안정을 맞아. 원하지만 기본 베이스는 좀 더 자유롭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되게 비겁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나의 자유로움을 추구하되 그치만 폴은 놓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게 서로 상반되는 가치인 걸 알고 내가 자유를 추구하는 순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연인인 폴이 불행해지는 걸 아는데 어쨌든 두 개 다 갖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 이 로제를 욕할 수는 있긴 하지만 폴도 그러한 비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도 없는 게 서로에 대한 니즈가 맞으니까 만나는 거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물론 또 어떤 의미로는 뭐 폴이 혹시 너무 익숙해져서 뭐 세뇌가 된 게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에 선택을 하는 거는 폴이기도 하고 맞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관계 속에서도 로제를 원하고 기다리고 하는 것도 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연애라는 게 일방적인 관계는 아니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폴의 잘못도 분명히 있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맞습니다. 이야기하면 제가 좀 쓰레기가 되는. 이게 지금 결국에는 폴이 로제를 선택하면서 이 이야기가 결말이 나는데 폴이 로제를 선택한 거는 로제가 뭐 대단히 좋고 뭐 그렇다기보다는 두 가지 좀 복선?
이랄까요? 그런 게 있었다고 생각해요. 음.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책의 뒷부분에 이제 작가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작가 이야기에서 살짝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작가인 사강이 늙음, 그러니까 노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욕망을 실현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때, 더 이상의 만남이 불가능해지는 때, 머릿속에서 분방한 생각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 아침 추위로 이가 딱딱 부딪히는 때, 이런 거를 노년이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게 잘 쓴다. 그리고 중간에 시몽이 폴한테 어떤 선고를 내리는 장면이 있어요. 장난으로. 그리고 저는 당신을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합니다. 이 죽음의 이름으로 사랑을 스쳐 지나가게 한 죄, 행복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죄, 핑계와 편법과 체념으로 살아온 죄로 당신을 고발합니다. 당신에게는 사형을 선고해야 마땅하지만 고독형을 선고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결국에 폴이 로제를 선택한 건 결국에는 폴이 본인을 늙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점, 그 늙어가는 과정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제를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선고받은 대로 됐네요. 결국에는 결말적으로 봤을 그렇게 때. 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저는 복선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폴이 늙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마지막 장면이 저는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아, 너무 되게 가슴 마음 찢어 아프죠. 맴짓. 시몽에게 이별을 고하고 시몽이 약간 울면서 이제 뛰쳐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폴이 뒤에서 시몽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시몽, 난 이제 늙은 것 같다. 늙은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결론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하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폴이 그러한 늙음으로부터 본인의 어떤 자의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근데 그건 아주 현실적으로 옳다고도 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 폴은 이미 새로운 연애를 할 만한 에너지가 없는 그랬던 거야. 것 그 같아요. 모든 것들을 다시 쌓아 올릴 만한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로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시몽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시몽을 너무 또 떨궈놨네. 시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일단 시몽은 수습 변호사고 25살에 25살에 굉장히 미남, 집을 인테리어하러 와주는 게 폴이죠. 맞아요. 이때 폴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그야말로 정말 전차처럼 진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거의 뭐 노빠꾸. 근데 게다가 이 시몽의 또 하나의 장점을 묘사하자면은 금수저잖아. 본인도 금수저, 변호사야. 연하, 잘생김. 완벽한 거의 삼위일체 수준의 가식이 없고 꾸밈이 없는 캐릭터예요. 앞뒤가 다르지 않고 정말 내 인생 자체를 정말 폴을 위해서 내주는 거의 그쵸. 그런 캐릭터로 나와요. 헌신적인 캐릭터. 물론 폴은 그 모습에서 굉장히 두려움을 그쵸. 좀 느끼기도 하지만 어쨌든 시몽이라는 캐릭터는 그렇게 굉장히 이상적인 캐릭터로 어떻게 보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작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썼나 싶을 정도로 돈 많고 잘생기고 사람도 안 피우고 너무 헌신적이고 물론 약간 알코올 중독기가 있어요. 그치만 집착기가 있죠. 집착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치고도 굉장히 작가가 어떤 아름다운 열정적인 젊음의 상징처럼 좀 써놓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작품 읽으면서 재밌는 게 생각해보니까 폴, 로제, 시몽이 나오고 주인공은 분명히 폴이거든요. 근데 시몽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 너무 강렬해. 너무 강렬해. 잘생겼고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이미지들이 되게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편이긴 하죠. 시몽이라고 할 때에는. 조금 신기하게도 실제로 이 책을 가지고 독서 모임을 해보거나 많은 읽어보신 분들에게 이야기해보면은 사실 의외로 로제를 더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물론 이제 그분들의 말씀에 따라서는 약간의 이유를 알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부분은 전적으로 폴의 나이에 달려있는 것 같긴 해요. 만일 자신이 그 정도의 나이가 된다고 하면은 자기라고 하더라도 로제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불타오르고 계실 분들이 좀 있으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나 지금 불타오르고 있어. 근데 약간 젊을수록 시몽을 선택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전 아직 청춘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거의 유아.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작중 캐릭터의 성격을 그대로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냥 그 조건 잘생기고 돈 많고 연하인 거 이것만 하면 사실은 로제가 이길 수가 없거든요. 애당초 이길 수가 없는 조건인데 이 시몽이라는 캐릭터를 좀 그대로 갖고 와 보면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시몽이야말로 애새끼다. 약간 동의해요. 약간 동의해요. 아니, 너무 집착이 심하고
집착이 심해서 막 술 마시고 막 내가 맞아. 어떻게 하면 될까 막 이렇게 매달리고 조금이라도 폴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일 때문에 맞아. 바쁘거나 연락이 안 되면은 막 초조해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일하고 딱 집에 들어왔는데 25살짜리 애가 술 짤짤이. 마시고 이러고 막 이러면서 폴 이제 와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사실 어떡하지? 내쫓아야 되나? 아니 진짜 애 키우는 느낌일 근데 정도잖아요. 저도 그걸 보면서 되게 싫었거든요. 왜냐면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왜 폴이 일 끝나고 왔는데 시몽이 술에 막 위스키에 쩔어가지고 폴 스웨터에 이렇게 얼굴을 묻고 잠들어 있는 그 장면 나오잖아요. 아하. 저 그거 보고 저도 약간 질색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래 그래도 얘는 희망이 있다라고 느낀 게 그때 폴이 시몽을 붙잡고 얘기해요. 일을 해라. 내가 너한테 일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일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라 라고 말했을 때 바로 다음날 다시 일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착적인 면도 있고 나약한 면도 있고 약간 알코올 중독이 될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 어쨌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자기에게 전폭적인 사랑을 보내주고 안정적인 느낌을 주고 또 잘 이끌어준다면 충분히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제가 이제 제 의견으로는 로제가 물론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어떤 이 외도라는 걸 빼면은 알아서 본인이 자기 생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쵸. 약간 그러니까 잘 알아서 고양이 사는- 같은 느낌이 있어. 맞아요. 알아서 살기는 해요. 근데 시몽은 개야. 그치? 약간 강아지. 얘는 갠데 분리불안 강아지 같은 느낌? 얘는 왜 자기 생활이 없어. 그래서 그치만 아까 좋아지겠죠. 말씀하신 시몽이 시키면 한다라고 했지만 이거야말로 애새끼거든. 다 시키면 한다는 게 별론 것 같아. 알아서 해야 생각해보니까. 되는데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시켜야지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어느 정도의 수동적인 모습들을 많이 근데 보이는 것 조금 같고. 변호를 하자면 왜냐면 그때 그렇게 시몽이 그렇게 나약하게 굴었던 거는 폴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고 폴이 나를 언젠가 떠날 거고 폴은 아직도 로제를 좋아하고 있어. 왜냐면 그때 당시에 폴이 계속 로제와 관계를 정리한 상태, 완벽하게 정리한 상태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어떤 불안감, 만족하지 못하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근데 둘 사이의 관계가 안정세에 들어선다면 저는 좀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부분에 좀 의문이 있어요. 과연 둘 사이의 바뀔까? 관계가 안정성이 생길까? 아까 말한 대로 그치, 그럴 수는 있겠다. 폴 자체도 그런 자의식을 이미 갖고 있고 파티를 가더라도 자신이 나이가 많다는 걸 눈치 보기 시작하고 너무 시몽도 역시도 이제 폴이 나를 사랑할까 나를 떠나면 어떨까 이런 불안을 항상 그러니까 연애를 하는데 둘 다 항상 불안한 거야. 항상 서로 불안에 떨면서 연애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관계가 안정에 이를 수 있을까? 힘들다고 봐요. 여기에서 조금 이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몽과 폴의 관계에서 더 불안한 요소로 등장하는 게 사실 나이예요. 맞아요. 나이가 20대 중반의 나이. 시몽이 지금은 폴에게 되게 열정적이고 폴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우리도 20대 중반을 거쳐왔고 이 청춘이라는 이 불같은 열정, 시몽이 보여준 그 열정은 언제 또 다르게 발현해서 다른 사람에게 갈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을 씻어낼 방법이 없거든요. 아마 사실. 폴이 가장 불안함을 느끼는 것도 또 그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물론 우리가 시몽은 뭐 바람을 피지 않았고 그렇긴 하지만 이 관계가 모르는 거. 계속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거는 그거는 폴뿐만 아니라 시몽 자체도 어떤 맞아요. 위험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는 누굴 만나도 그렇잖아요. 뭐 누굴 만나도 똑같다면 그때그때 사랑, 열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물론 어렵지만.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로제는 돌아온다는 확신이 있어요. 돌아오면 뭐 할 거예요? 원하지 않아. 돌아오지도 마. 폴의 입장에선 그러니까 폴은 안정성을 요하는 인물이잖아요. 사실 자신의 삶이 안정되길 원하고 어느 정도 결혼을 원한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관계 속에서. 맞아요. 근데 시몽은 좋지만 언젠간 떠날 수도 있는 인물이라는 불안이 있는 반면 로제는 외도를 어쨌든. 할지언정 결국에는 자신에게 돌아올 거라는 것. 이거 그거를 약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전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그래도 조강지처가 최고더라. 약간 이런 느낌 아니냐고요 지금.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가 되게 나쁜 사람이 되긴 하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저는 사실 로제가 꼭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판단 속에서 근데 사실 평생을 두고 보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불안정한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든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왜 사강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사강에게 누군가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해요. 실제로 사랑을 믿느냐. 그때 이제 사강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농담하시냐고. 제가 믿는 건 열정이에요. 그 이외엔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사랑은 2년 이상 안 갑니다. 좋아요. 3년이라고 해두죠. 이런 식으로. 사강 본인, 작가 본인 자체도 어차피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 믿지 않고 맞아요. 순간순간의 열정이 중요하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누구의 사랑이 영원할 것이냐. 그래서 영원할 것 같은 사랑을 선택한다.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고 어차피 모르잖아요, 우리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나에게 더 열정적인 사람 선택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지만 뭐 어려운 문제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폴이 원하는 게 과연 사랑일까? 라는 시각 자체가 생겨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강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의 덧없음이라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모두 공유하는 바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얘네 둘 다 아니에요. 맞아. 둘 다 아니야. 시몽도 아니고 로제도 아니에요. 시몽도 폴에게 어울린다고 할 수 없고 로제도 당연히 어울린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과연 어떤 게 사랑이냐, 이 둘의 관계가 사랑이냐, 이 둘의 관계가 사랑이냐라고 물을 때는 둘 다 사랑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폴이 정말 사랑을 바라는 것이 힘들다는 걸 안다면은 역시나 그의 대체제로 할 만한 이제 안정성, 자신의 기본을 더 원한다는 면에서 로제를 선택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진 거죠,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이거는 선택의 문제겠죠. 내가 안정감을 추구하고 권태로움을 얻을 것이냐, 무가치한 그런 느낌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조금 안정적이지는 않아도 어떤 순간의 열정과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다이나믹한 그런 거를 추구할 것이냐, 그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폴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39살의 여성의 입장에서 좀 더 감정이입을 해보면은 저는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로제를 선택하는 게 조금 더 폴이라는 캐릭터에 어울리지 않나. 이런 건 어려울까요? 말씀하신 대로 로제는 어쨌든 나한테 돌아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킵해두고 그런 게 만약 되면 좋은데, 그게 사실 작품 내에서도 텍스트가 있는 게 폴은 한번 옷을 좀 야하게 입고 이제 로제가 자기를 창녀처럼 대해줬으면 좋겠다. 약간 좀 이제 선정적으로 대해줬으면 좋겠다. 다른 여자들처럼, 자기가 외도하는 다른 여자들처럼 하는데 결국에 본인이 그렇게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애당초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도 한 거야. 답답한 양반이 있어. 우리가 마치 그 유튜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어그로를 끌 수 있을지는 알지만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관종까지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폴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인물이기도 하죠. 안타깝네요.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시몽. 그런 거라면 근데 이 부분에서도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긴 하지만 연애냐 결혼이냐에도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연애냐 결혼이냐. 맞아. 연애라면 보통 다 시몽을 많이 이야기하세요. 진짜. 그럼요. 연애라면은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사실. 그냥 얼굴 뜯어먹고 한번 살아보자. 나중에 헤어지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면 되니까. 아니 한 번이라도 잘생기고 돈 많고 자기를 좋게요? 헌신적으로 사랑해주는 남자를 한번 만나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연애라면 시몽을 많이 선택하시는데, 항상 이 폴의 입장에서 결혼을 앞두거나 어떤 적정기를 지난 어쨌든 나이가 상당히 있는 이 입장에서는 로제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 이유가 그거더라고, 사실. 고분 공백님은 만약에 저는 결혼이랑 결혼도 시몽이랑 할 거예요.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만약에 시몽이랑 결혼을 했어.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시몽이 로제가 되는 건 아닐까? 저도 사실 그 생각해요. 결국에는 시몽도 나중에 시간이 6년 뭐 이렇게 흐르면 결국에 로제가 되는 거 아닐까? 혹은 반대로 폴이 시몽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로제가 그랬던 것처럼 사랑의 덧없음.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저도 그 생각하기는 했어요. 그치만 여기는 이제 가능성이고 여기는 확신이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군요. 가능성이 있다면 그래도 믿어보자. 어차피 여긴 글렀으니까. 여기라고 하지 말아주실래요? 약간 저를 글렀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100% 그런 놈은 빼버리자. 가능성이 있는. 실제로 어떻게 느끼실지 궁금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과 읽어봤을 때는 결국에는 로제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저는 너무 신기해요. 이 결말에 대해서 목이 메여요?
그러니까 이 결말에 대해서 다 어느 정도 예상했고 아, 결말은 저도 예상하긴 했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오히려 여기서 시몽을 선택했더라면은 더 말이 안 되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항상 하셨거든요. 그런 면에서 로제가 좀 더 현실적인 선택이 아닐까 이 생각이 좀 들었고. 맞아요. 근데 저도 이 작품으로만 놓고 보면 분명히 로제를 선택한 게 더 작품에는 맞았던 것 폴이라는 같아요. 캐릭터에게는. 폴에게는 맞아요. 그리고 이 작품에서 주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에는 로제가 맞았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둘 다 아니긴 해. 맞아요. 그거는 우리가 맞습니다. 어떤 건강한 사랑의 형태라고 하면은 둘 다 해당하진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생각, 제가 사실 이 작품 옛날에 읽을 때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랑 같이 읽었어요. 저는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의 시각에서 이 작품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이 폴과 로제 그리고 폴과 시몽의 사랑을 분석했을 때에는 둘 다 건강하지 않은 사랑으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에리 프롬의 시각을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공뱅이도 아마 들으시면 공감을 하시겠지만 읽어보셨죠? 네, 읽어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사랑. 서로가 서로를 어떤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둘 다 내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랑이 가장 건강한 사랑의 형태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폴과 로제도 그렇고 폴과 시몽도 그렇고 둘 다 그렇지 못한 것은 확실한 것 같아. 왜냐면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셋 다 일단 개개인이 사랑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에리 프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아주 현실적인 모습이긴 해요. 사실 그럼요, 우리가 맞아요. 에리 프롬의 뭐 사랑의 기술 아무리 읽어도 사랑의 준비가 된 사람이 맞아. 진짜 얼마나 있겠어. 맞아. 자기 모습을 막 명상으로 이렇게 찾아가고 막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더더욱 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공감하시고 하는 이유가 아주 맞아요. 현실적인, 현실에 찾아보기 쉬운 사랑의 형태, 어떤 그런 모습들이기 맞아, 때문에 맞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공감 가는 부분이 많죠. 저는 진짜 제가 이 책 지금 4번째인가 읽거든요. 이거 안 보일 텐데 아마 저 진짜 책장을 너무 많이 접었어요. 책도 지금 되게 낡았고 그 정도로 공감 가는 데가 많아요. 진짜로. 심리적으로 봤을 때나 너무 그런 부분을 봤을 때나 정말 현실적인 모습을 잘 담고 있는 책이어서 사실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못했는데 이 작품을 분노로 읽으실 수 있긴 하지만 분노에 차서 어느 정도 이 로제의 편에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사실 폴도 시몽이랑 바람을 피우긴 하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이 프랑스 문화권이 약간 그런 외도에 상대적으로 되게 관대한 편이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프랑스 분이 보고 계시다면은 아니라고 하면 말씀해 주시고, 제가 적어도 프랑스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았을 때는 오죽하면 불륜의 나라라고 이야기가 될 정도로 영화 같은 거 봐도 굉장히 일반적으로 서로 되게 이 외도가 되게 많은 하나의 그냥 그게 사생활로 취급되는 놀란 사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예전에 그 프랑스 대통령 사진이었는데 뭐 장례식이 있었어요. 장례식인데 대통령 있잖아. 이제 오른쪽에는 대통령의 정부인이 있고 왼쪽에는 그 대통령의 이제 그 외도 불륜녀가 있고 불륜녀의 딸이 같이 장례식에 참석을 해. 같이 사진을 찍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아니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애초에 그게 있다고만 하더라도 말도 안 될 정도고. 근데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만약에 그 누가 뭐 불륜이다라고 언론에서 정치인이 불륜이다라고 공표를 하면은 그것 자체도 신문사를 뭐라고 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 개인 사생활인데 네가 그런 걸 왜 그렇게까지 파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이렇게 같아요. 하면서. 맞아. 로제와 어떤 이런 관계들 혹은 폴과 시몽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은 감안을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만약에 이 작품을 읽어보시거나 읽으셨거나 하실 때 좀 더 감안해야 될 부분은 이 프랑스 문화권이 조금은 우리랑 다른 정서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맞아요. 요거를 고려를 하긴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또 약간 자유로운 연애 입장에서 또 보면은 세 사람 다 결혼한 사이도 아니긴 하고. 자유롭게 연애할 수 있죠. 맞아요. 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읽으실 때 감정이입을 조금만 할까요? 약간 그런 것도 필요한 작품이기도 해요. 저도 너무 읽으면서 막 몰입되고 특히 폴의 감정들이 너무 몰입돼서 그랬었는데 좀만 떨어져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 현실 속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들일 뿐더러 물론 시몽의 존재는 비현실적입니다, 여러분. 네, 맞아요.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러나 아주 이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감정이 흔들리고 이런 것들은 좀 아주 자연스럽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한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정말 좋아요, 이 책.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너무 짧잖아요. 짧아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쓱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몇 시간이면 읽으실걸요? 하면서 읽으실 거예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서 이제
폴 자체가 너무 재밌어. 자,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어쨌든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에 대해서 폴과 로제의 시몽, 이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어쨌든 편을 가르긴 했잖아요. 그럼요. 시몽이고 로제이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별로 그렇게 가르지 못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한번 의견이 궁금하니까 맞습니다. 저희 또 저번에 한 것처럼 기호 1번, 2번 한번 해보도록 맞습니다. 합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호 1번 락서입니다. 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에서 이 폴의 입장에서 시몬과 로제를 선택해야 할 때에는 역시 로제가 이렇게 말하기가 자괴감 든다 진짜. 이 시몽이란 연하남의 어떤 불안한 관계보다는 이 로제라는 캐릭터, 안정성을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가 이 폴에게 좀 더 어울리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될 것이 이 39살의 여자, 이 폴의 입장에서 좀 더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시몽은 진짜 애새끼. 기호 1번 락서였고요. 이 부분에선 로제가 조금 더 로제를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낫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해볼게요. 정말 입이 근질근질하네요. 기호 2번 공백입니다. 저는 시종일관 시몽 편을 들고 있어요. 폴 39살의 여자, 39살의 여자는 권태로워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바람피는 남자를 지금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러분 39살에도 열정있고 잘생기고 나만 사랑해주는 남자 만날 수 있잖아요. 물론 불안해질 수 있지만 그거는 미래의 가능성이니까 일단 접어두고 나만 사랑해주는 남자, 바람피지 않는 남자를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시몽이 100% 안정적인 남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로제는 100% 아닌 남자가 맞습니다. 아주 꼰대예요. 아주 비겁한 꼰대입니다, 여러분. 정말 읽어보시면 여러분들도 좀 싫으실 거예요. 물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셋 다 분명히 건강한 연애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쵸. 둘 다 별로예요, 사실. 그렇지만 맞아요. 그래도 아주 100% 그른 놈보다 자꾸 이렇게 가르치게 되네. 이렇게 되네요. 100% 그른 놈. 날 사랑해주고 지금 당장 날 사랑해주고 또 미래가 있고 또 그런 시몽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실생활에서 로제와 시몬 같은 인물이 있다라고 하면은 둘 다 만나지 마시고요. 네,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한 사랑을 찾으시고 좋은 사람이 있을 거니까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도망가세요. 둘 다 별로예요. 사실. 하지만 연애라면 한 번쯤 시몬은 한 시몬 번쯤? 만나볼 수 있어요. 이게 서로 약간 진짜 가를 만한 거여야 되는데 가르고 보니까 둘 다 너무 싫어. 그래서 이게 그렇지만 좀 나는 그래도 시몬이 어쩔 수가. 그래요. 근데 진짜 저도 만약에 선택하라고 하면은 시몽? 이렇게 말하면 또 굉장히 마이너스인 거 지금 알죠? 나이 때면 시몽을 선택해도 나이 들수록 진짜? 로제를 선택할 것 같아. 저는 나이 60이 돼도 시몽을 선택할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시몽이 선택을 안 할 것 같은데요. 이놈이? 이렇게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부키타카 컨텐츠를 이렇게 마무리를 맞습니다. 해보았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공백님? 저 진짜 재밌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 작품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주인공 편을 든다는 건 조금 어려운 작품이었지만 일단 제가 좋아하는 작품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해보고 또 사랑이라는 주제 자체가 또 워낙 할 말이 많아. 할 말이 많은 주제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녹화했죠? 그 정도로 너무 재밌었어요. 언제나 우리가 찍을 때는 되게 재밌는데 맞아. 영상으로 잘 살려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긴 하겠지만 저 역시도 오늘 이제 찍어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재미있어요. 진짜. 한 책에 대해서 더구나 저번에는 우리가 한 책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게 아니잖아요. 맞아. 주제는 있었지만 맞아. 책은 다른 거였기 때문에 좀 물론 확실히 편도 갈리고 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한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좀 더 통일성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너무나 즐거웠고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고 물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오랫동안 최대한 하겠죠, 길게 재밌게. 저희가 북티브로 버틸 수 있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은 이 시몬과 로제 쪽에서 어느 사람을 선택을 하실까요? 폴의 입장이시라고 한다면은 또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인물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까? 여러분들의 댓글 또 남겨주시면은 맞아요.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고 간단한 승부를 또 한번 겨뤄보도록 합시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저번 승복의 의미로 커피를 사드리려고 했는데 공백님 먼저 커피를 드시고 제가 지금 계셔서 다 먹어가지고 이제 나가면서 아. 가시죠.
저희는 다음번에 또 재밌는 주제를 들고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시거나 좋은 맞아.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 제보해주세요. 의뢰를 해주세요. 맞아요. 저희 중에 어느 쪽에 이야기 하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한번 저희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락서 공백의 부키타카였습니다. 안녕. 좀 늦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